유급이 썼어? 마운저를 썼어? 물어보십시오. 거짓말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유급이 마운저를 쓰고 계실 겁니다. 전체적인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미식거리는 느낌인데, 미식거리는 거에 한정해서 마운저가 상당히 유급에 비해서 적습니다. 유급이는 1년에 한 17% 정도, 마운저는 21% 정도 차이가 있어서 한 3, 4% 정도 차이가 나죠. GLP-1은 공통성분이니까 GIP 때문이 아니냐. 유급보다 마운저로가 더 강력하다고 알려진 이유. 유급이가 먼저 출시가 됐고 그 후에 마운저로가 출시가 되면서 이 비만약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.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나게 늘어났죠. 연예인들은 거의 다 하신다고 보면 되고, 일반인들도 살 뺀 사람들은 일단 물어보세요. 유급이 썼어? 마운저를 썼어? 물어보십시오. 거짓말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유급이 마운저를 쓰고 계실 겁니다. 상담을 오실 때 약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유급이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마운저로 해보고 싶습니다. 정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, 또는 저는 잘 몰라서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자료가 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유급이와 마운저의 공통점은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해주는 약이라는 점입니다. 왜냐하면 GLP-1과는 공통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비슷하죠.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해주는 성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유급이와 마운저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. 첫 번째 차이점은 성분의 차이가 있어요. GLP-1은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 마운저로는 GIP라고 하는 성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? 환자분들이 느낄 때 차이점은 유급이는 약간 미식거리는 느낌이 있고, 마운저로는 반면에 미식거리는 게 좀 적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미식거리는 느낌인데, 그게 적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운저로가 부작용 전체가 적은 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. 하지만 전체적인 부작용이 적은 게 아니라 그 미식거리는 거에 한정해서 마운저로가 상당히 유급이에 비해서 적습니다. 논문상으로 체중 감량에도 차이가 있는데, 유급이는 1년에 한 17% 정도, 마운저는 한 21% 정도 차이가 있어서 한 3, 4% 정도 차이가 나죠. 그래서 그게 GLP-1은 공통성분이니까 GIP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 나온 마운저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. 뭐가 더 좋을까요? 서로 약간 차이점이 있긴 한데, 식욕은 유급이가 좀 더 잘 떨어져요. 약간 매스꺼운 게 식욕을 떨어뜨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마운저는 포만감이 좀 더 있어요. 그래서 효과가 더 세다고 느낄 수도 있고,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죠. 그래서 둘 다 좋은 약이죠. 둘 다 좋은 약이라서 비율상으로 보면 한 80%는 둘 다 좋다고 그래요. 둘 다 좋다고 하고, 한 10%는 유급이가 더 좋다고 하고, 또 10%는 마운저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, 저는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약을 뭐 권장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진행하느냐,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약만 처방하지 않고 중간에 식단도 확인하고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영양제 좋은 것도 알려드리고 잡는 것도 체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서 저희가 2주마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 모니터링할 때 환자분들이 또 뭔가 그런 게 있나요? 상담할 때도 충분히 설명해드렸긴 한데, 시간이 짧은데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.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주 단백질. 왜 단백질이 중요하냐면 유급이나 마운저를 쓰면 음식 양이 줄어요. 평상시 먹던 것보다 양은 주는데 단백질은 거꾸로 평상시보다 더 먹어야 되니까 역행을 하는 거죠. 단백질을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기가 너무 힘들다.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단백질 먹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면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분들이 체크해보면 50% 먹고 있어. 먹어야 될 양이. 그래서 이거를 더 먹어야 된다 더 하고 예시를 보여주고 이렇게 모니터링 할 때 그렇게 해드리면 이 정도까지 먹어야 되나요? 라고 하면서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거를 상담 때 설명해도 체감이 안 되다가 실제 식단을 받아서 여기서 이만큼 더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야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. 지금부터 해볼게요 라고 하면은, 좋은 점은 약 용량도 많이 안 써도 되고 부작용도 그만큼 줄어들고, 그다음에 체중 감량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. 정리해보자면 유급이 마운저로 모두 둘 다 너무 좋은 약이에요.
비만 클리닉 원장으로서 지방 흡입 외에도 위고비, 마운저로 같은 새로운 도구가 생긴 게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. 그리고 그 도구를 효과도 없고 부작용 없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저랑 상의하시면 그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고비 맞으면 진짜 살 빠져요?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. 당연히 살이 빠지죠. 기존의 약들에 비해서 3배 이상 살이 빠지는 거예요. 10kg 이상 빼면 엄청 많이 뺀 건데 위고비를 쓰고 10kg 이상 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위고비 진짜 살이 빠질까요? 요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위고비 맞으면 진짜 살 빠져요?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. 우리 딸내미 그 엄마들 모임 가도 다 아줌마들이 몰려와서 원장님 저도 위고비 맞으면 살 빠질까요?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듣는데 당연히 살이 빠지죠. 위고비가 실제로 살이 빠지는지 어떤 원리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까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위고비가 왜 화제가 되는 걸까요? 위고비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살이 많이 빠지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기존의 약들도 있었는데 보통 비만약이 허가를 받으려면 1년에 5% 정도 빠져야 비만약으로 허가가 나와요. 근데 위고비는 17% 정도 빠진다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기존의 약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더 살이 빠지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 뺄 때 2, 3kg는 다들 쉽게 빼잖아요. 하지만 5kg 이상 빼면은 좀 많이 뺀 거고 10kg 이상 빼면 엄청 많이 뺀 건데 위고비를 쓰고 10kg 이상 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위고비를 쓰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이 정도 음식이 항상 차 있어요.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못 먹겠죠.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불러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. 그러니까 배불러서 먹고 싶지도 않은데 막상 먹어도 많이 못 먹으니까 식단 조절이 잘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. 실제로 살이 빠질까요? 실제로 살이 많이 빠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중 감소 효과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양의 체중 감소를 성공할 수 있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식단 관리, 운동, 수면, 영양제 먹냐 안 먹냐,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종합적인 다이어트가 병행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체중 감소를 성공할 수가 있죠. 위고비를 상담을 오셔서 이거만 맞으면 자동으로 살이 빠지겠지?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듣고 나서 위고비 맞아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?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당연히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러면은 왜 돈 써서 합니까? 그냥 다이어트를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요요가 오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체중은 약 세게 써서 굶어도 빠지겠죠. 하지만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.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작용입니다. 그렇죠? 부작용 중에 가장 흔한 게 체한 느낌인데 주로 미식거리는 거죠. 미식거리고 토하고 소화 안 되고 변비, 설사,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어지럽고 기운없고 이런 다양한 체한 증상들이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이건 용량을 잘 조절하면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위고비를 처방받으신 분들은 2주마다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2주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체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용량을 조절해 드리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. 상담할 때 이제 보통 병원들에서 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처방전을 쓰던지 약을 쓰던지 해가지고 나가시니까 시간이 한 3분, 5분 컷이에요. 근데 우리 병원은 상담 시간이 거의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상담이 길어요. 다이어트에 대해서 훨씬 더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 이거 잘 이렇게까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다가 또 이제 제가 1, 2주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식단도 확인하고 식단 잘 돼 있으면 운동하고 있냐 잠은 잘 자냐 다 체크를 하고 체중은 잘 안 빠지면 또 왜 안 빠지는지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해드리니까 이 다이어트가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이번에 다이어트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신기하다 배부른데 살 빠지고 힘들지 않게 살 빠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. 결국에 중요한 것은 빨리 빼는 것보다 부작용 없이 요요 없이
안정적으로 살을 꾸준히 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. 고민해보면 율곡비는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약인데 이 약이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2달에 10% 정도 감량된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5%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조식보약 드시는 분, 수유약 드시는 분, 해외 출장 자주 가는 분, 접대가 많은 영업사원, 야간 근무자 이런 분들은 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2달에 5% 정도 감량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1.5% 빠지는 분도 있죠. 빵, 과자, 라면, 음료수 같은 조제탄수화물을 엄청 많이 먹거나 아니면 음식 양을 평상시 먹던 거에 반절 이하로 먹는 분은 그것도 안 빠지고 한 2달에 2.5% 정도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있더라도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율곡비는 단순히 약만 처방받지 마시고 상담을 할 때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듣고 중간중간에 약을 쓰는 중에 모니터링도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